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고모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4년 7월 30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는 지난달 대비해서 두 종목이 더 늘어나서 현재 69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순서는요, 각각의 월배당 ETF 기초자산별로 분별 지급 순위와 배당금은 얼마나 주었는지, 그리고 지난달 수익률과 추이, 그리고 총 보수까지 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꽉꽉 눌러놨고요. 자, 그리고 분별과 수익률을 모두 합산하게 되면 종합 수익률과 순위를 매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을 경우에 분별과 수익률은 이번 달에는 또 몇 프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요. 자, 8월 1일자로 모두 다 지급이 됐을 것이고요. 현재 촬영 일자가 8월 2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분배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길이가 상당히 긴 만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의 유형별 특징은 매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가 있고요. 자, 배당 성장 중심은요, 여러분들 한국형 슈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 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6%가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초고배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초고배당의 특징은 대부분 커버드콜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형태에서는 한 5, 6%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5, 6% 이상의 배당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커버드콜을 포함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특징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중심의 경우는 일반적인 S&P 500 혹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은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이 상당히 크지만 대체적으로 배당률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 배당률은 연 1에서 2%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성장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슈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 중심보다는 대체적으로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높지 않은 편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간 3에서 4% 정도의 배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슈드의 경우는 연평균 성장이 대략적으로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슈드를 선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배당과 초고배당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고배당이라고 하는 월배당 ETF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한 5%대의 목표 배당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낮은 게 기본적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옵션의 비중을 낮추고 일반적인 주가 지수에 투자되는 형태의 월배당 ETF 중 커버드콜 옵션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영상부터는요 커버드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커버드콜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영상 뒷부분에서 커버드콜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집중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전후 월배당 ETF의 운용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립 단계에서는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서 은퇴 시점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할 때는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크기까지는 꾸준히 매수하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활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또는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당금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재투자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크기만큼의 배당금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인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출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배당률만큼만 인출해서 소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필요자금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매도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가배당의 전략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배당 성장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종목 매도와 함께 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배당 성장 중심으로 은퇴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인출은 몇 퍼센트로 인출할 것인지 인출률을 설정하시고 부족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가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도해서 생활비를 만드는 형태의 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은퇴 이전의 적립 단계인지 은퇴 이후의 인출 단계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운용 스타일을 달리 적용해서 운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에는 일부 안전자산을 반드시 좀 편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처럼 주가지수가 많이 폭락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요,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기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장기간 상승을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 ETF를 매수하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장이 폭락했었을 경우에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은 반드시 안전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안전자산의 비중을 대체적으로 계속 높이는 형태의 운용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균형 잡힌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자산군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초자산들이 있지만 일단은 덩치가 큰 자산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자산 배분형 리츠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식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채권도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성장과 그다음에 커버드 콜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자, 해외 주식은 선택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성장, 그다음에 배당 성장은 슈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커버드 콜, 그리고 최근에 대만 테크와 관련된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쪽에 있어서는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만기 매칭 채권이 있고요. 미국 채권에 있어서는 국채, 회사채, 우리나라에 없는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커버드 콜까지 포함돼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 배분형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컴, 그다음에 테슬라 인컴, 그다음에 고배당과 채권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테슬라는 왠지 테슬라에 몽땅 다 투자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 비중이 약 70% 정도 되는 주식 채권 혼합 형태의 일부 커버드 콜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에 있어서는 국내 리츠, 그리고 해외 리츠, 그리고 국내 리츠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맥커리 인프라, 그다음에 미국 리츠에서는 유명한 게 바로 리얼티 인컴,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혼합돼서 편입된 종목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자산군의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 주시고요. 나는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자산 배분형의 몇 프로, 리츠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군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초자산을 선택하고요. 자, 종목은 현재 69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각각 개별 종목의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월 발생되는 배당을 내가 지금 당장 인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재투자 계획을 반드시 잘 세워서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배당 ETF의 운용사가 이번 달에 좀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랑 이름이 괜찮았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의 메이커 이름은 이제는 플러스로 모두 다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KB스타 딱 이름만 들어도 KB자산운용 느낌이 팍 나는데 자,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에이스는 한국투자, 그 다음에 하나로는 NH야문, D 자산운용,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고요. 소울은 신한,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자산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자산운용사마다 뭐가 있냐면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월배당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회사들을 몇 군데 알려드리면 일단은 에이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창에다가 에이스 ETF 하게 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월배당 ETF 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에 들어가셔도 삼성자산운용 가서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에 대한 정보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에 들어가시게 되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도 나름 아주 깔끔하게 내용들을 정리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이스나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정도까지는 반드시 접속하셔서 월배당 ETF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또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수익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주식은 한 종목이 추가 상장돼서요. 현재 7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했었을 경우에 목표 연간 배당률은 5에서 6%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위를 한 종목을 살펴보시면 코덱스 코배당. 자, 고배당은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과 지지난달 상장된 날로부터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이번 달은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0.75 정도면 상당히 많이 줬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간 배당 목표 수익률은요. 대략적으로 한 5%대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은 1.38%가 올라서 종합수익은 2.12%로 전체 28위를 차지했고요. 자, 총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혹은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관심 종목들에 대한 총 비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총 비용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니 매월 이 총 비용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 찾아서 바꾸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의 경우는요, 총 비용이 낮게 잡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다 싶으면은 생각보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점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액티브 있게 운용을 잘 하는 이러한 월배당 ETF고요. 자, 기준 가격은 한 주당 한 14,320원 정도, 분배금은 71원, 분배율은 0.5%, 수익률은 1.67%로 종합 수익률은 2.16%입니다. 그리고 종합순위로는 27회 얼추 비슷하게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총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사가 생각보다 운용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액티브자가 붙어 있으면은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초과되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ETF보다는 보수가 대체적으로 비싸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차지한 것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얘는 이번 달 수익률이 무려 10.93%,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에 배당 많이 주는 이러한 회사들에게 법인세도 깎아주고 특정 혜택들을 주는 게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배당을 안 주던 회사들이 갑자기 배당을 빡빡빡 주는 이러한 형태도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0.42%로 낮지 않은 편이고요. 자, 종합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러스 고배당,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아리랑 고배당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배당주는 상장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쭉 한번 비교 분석해 보니 얘도 연간 평균으로 5%대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분배율은 0.41%, 수익률은 5.51%로 나름 선방한 그런 한 달을 보냈고요. 종합순위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왠지 느낌이 타이거 은행 고배당과 얼추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수익률에 있어서는 이제 상장된 지가 아마 지난달에 편입이 돼가지고 아마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은 수익률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달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위의 경우는 코덱스 은행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월배당이 아니었다가 이번 달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되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아이도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주 중심들이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우리나라의 고배당 상품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배당 상품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위의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월 분배금을 주는데 분배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자, 코스피 지수는 자, 이번 달에 마이너스 1.65% 떨어졌고요. 자, 환율은 마이너스 0.18%, S&P 500은 마이너스 0.85%, 나스닥은 3.98%가 하락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률 기준으로는요, 얘네들이 운용을 도대체 잘 하고 있는 건가? 자,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기초자산인 우리나라 그냥 주가지수와 한번 비교해보서 성과가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65%인데 상승한 아이들이 꽤 많죠. 코덱스 고배당 상승했죠. 플러스 배당 액티브 상승. 은행 고배당은 10%나 올랐습니다. 그다음 플러스 고배당도 5%.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운용을 잘 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도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이러한 종목들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요, 여러분들 이 코스피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 콜로 넘어가서요. 이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종목은 현재 12종목이 상장이 됐고요. 자, 이번 달에 이제 그 수익률 차트를 싹 다 없애면서 커버드 콜에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배당률은 전체 15% 정도 된다라는 점 참고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슬리, 하나는 위클리, 하나는 데일리. 자, 그리고 타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커버드콜 옵션은 4개 종류고요. 자, 일단은 먼슬리는 만기가 매월 도래하는 아이들을 편입한 것이고요. 자, 위클리는 만기가 매주 발생되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자, 데일리의 경우는 만기가 하루 남은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편입해서 뭘 한다? 우리에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변동폭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대부분의 커버드 콜 경우에는요, 옵션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옵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다만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기가 하루짜리인 이러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큰 편이다라는 점.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당 부분 많이 오르지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슬리와 데일리의 한 중간 정도,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중간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 최초로 이제 커버드 콜이 우리나라에 상장돼서 운용될 때에 대부분의 만기가 매월인 이러한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이러한 옵션을 가져와서 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었을 경우에 약간 덜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자산운용사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운용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쭉 한번 다 비교를 해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타기 프리미엄 전략들이 주가 변동폭이 조금 안정적인 형태고요. 최근에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요.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기초자산 떨어진 것과 이 커버드 콜 떨어진 것의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생기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옵션은 가격 변동폭이 크고 위클리는 한 중간 정도, 먼슬리 옵션은 우리가 과거부터 봐왔던 일반적인 커버드 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커버드콜 종목은 전체 12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장일이 아닌데 좀 오타가 하나 발생됐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클리 옵션,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 그 다음에 먼슬리 옵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하는 분배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목표로 하는 분배율인 거지 실질 분배율은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말 그대로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해서 요만큼의 분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목표지 실질 분배금은 아니다. 분배율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옵션을 사용하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코덱스, 미국 AI 테크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AI 테크는 AI 관련된 산업에 10종목 들어가져 있고요. 자, 비중은 한 76.5% 정도는 기초자산에 베팅했고 나머지 24.5%는 자, 나스닥 위클리 옵션에 베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15% 프리미엄은 이 아이들이 자, 목표로 하는 목표 분배율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프리미엄 분배. 자, 얘네들은 미국 반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종목을 편입했고요. 자, 데일리 옵션은 1% OTM. 비중은 찾아봤더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스 시리즈의 경우는 비중까지는 조금 찾기는 어려웠고요. 다만 1% OTM. 자, 요 시리즈의 개념이요. 이겁니다. 자, 일간 수익률 1%까지는 포트폴리오 성과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간 수익률 1%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기초자산 가격 상승과 상당히 많이 분배금을 주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시리즈를 보게 되면 자, 미국 반도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7이면요. 당연히 빅테크 종목 7종목이겠죠. 그리고 에이스 미국 500이라고 하는 건 S&P 500. 그죠? 나머지는 데일리 옵션을 포함해서 현재 연간 15%를 목표 분배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이 초단기라는 이름을 쓰면 마찬가지로 데일리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도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데일리 옵션 하나, 그리고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데일리 옵션 하나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만 이 아이들도요. 옵션의 비중을 상당히 낮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을 약 90% 정도의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아셨죠? 그래서 이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요 여러 종목들은요. 상당히 가격 변동도 높으면서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같이 잘 올라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추적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먼슬리 옵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옵션 만기가 매월 도래하는 이러한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커버드 콜이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 콜. 아마 얘는 많이들 보셨죠. 예전에 부동의 1위였는데 최근에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되다 보니까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제는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100을 추종하고 있고요. 옵션 100% 비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계속적으로 월 1%의 분배금을 얘는 2023년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 월 1%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연 12%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혼합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테크 기술주 종목 10개의 한 60% 비중과 S&P 500 콜 옵션 매도 포지션 커버드 콜 40% 내외의 비중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10%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배당 7% 또는 3%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는 자, 슈드와 그 다음에 S&P 500 옵션을 혼합해 놓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짜리의 경우는 옵션의 40% 내외, 나머지 한 60% 정도는 슈드에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는 자, 옵션의 15% 정도의 비중, 나머지 85% 정도는 슈드에 배중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은 일단 10%에서 한 6에서 7%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은 이제 타깃하는 겁니다. 자, 내가 목표 배당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옵션의 비중을 그때그때 제각제각 바꾸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두 종목이 있는데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얘는 대략적으로 슈드의 한 52% 정도.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자, S&P 타깃 프리미엄 옵션 전략의 한 48% 내외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한 13.5%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상장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약 70% 정도, 나머지 타깃 프리미엄 전략 옵션의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라고 검색해보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은 한 6에서 7%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깃 프리미엄의 경우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자, 먼슬리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 사실 이러한 종목들 있죠. 이 7%,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배당을 잘 지급했던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먼슬리 이런 아이들은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 주식 관련돼서 커버드 콜 전략들 이제는 이제 순위만 한번 빠르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위 종목은 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15% 프리미엄. 자, 분배율은 1.3%. 상당히 많이 줬고요. 다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6.17%로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수익률 음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4.83%. 그래서 커버드콜도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위의 경우는 자,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프리미엄 분배. 자, 얘는 1.27%로 분배율은 많이 좋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수익률 9.1%로 종합순위 4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데일리 옵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얘네들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수익률 계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분배율은 1.26%로 상당히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자, 미국의 S&P 500을 포함해서 운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1.26%, 수익률은 3.5% 정도, 한 중간 정도, 종합수익률 4.81%로 18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에이스, 즉 미국 빅테크 7 15% 프리미엄 분배의 경우는 1.26%, 9.93%로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 한 달간 미국 S&P 500의 경우는 마이너스 0.85%, 나스닥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특정 섹터, 즉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은 상당 부분 수익률이 꽤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AI 테크는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지는 이 안에 뭐가 편입되어져 있는지 사실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조금 하락폭이 큰 종목이 편입되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위의 경우는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 콜입니다. 항상 분배율을 착실히 월 1%씩 지급하고 있고요. 자, 수익률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3.98%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마이너스 1.94%로 조금 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위의 경우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분배율은 0.99%, 수익률 4.8%로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8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분배율 좋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합수익률 9위 차지했고요. 자, 그다음에 9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데일리 옵션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분배율 0.88, 수익률은 마이너스 1.29%로 뭐 S&P 500과 비교하면요 조금 더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종목. 자, 분배율은 많이 줍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고요. 종합 수익률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대체적으로 이 기술주 중심의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비단 프리미엄 액티브입니다. 자, 분배율은 0.76%, 수익률은 0.58%로 뭐 S&P 500과 비교하면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2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비단 3% 프리미엄 다우존스 7%보다는 슈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분배율 수준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얘도 대략적으로 6에서 한 7% 정도의 분배율을 주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버드 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커버드 콜 투자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좀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주가는 주가대로 상승하면서 배당은 많이 주는 이러한 형태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중을 많이 축소한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은요, 사실 조금 더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사실 비중이, 기초자산의 비중이 약간 높게 책정된 것들의 특징들은요,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올라가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 줘야 되겠고요. 떨어질 때는 사실상 조금 덜 떨어져야 되는데 왕창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미국 채권입니다. 자, 최근 채권 금리 하락,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늘 채권 가격, 어제 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쪽으로 약간의 비중을 조금 옮겨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채권이지만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목표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2%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채권과 관련돼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채권입니다. 채권 커버드콜 종목의 리스트 및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얘네들도 먼슬리, 그 다음에 타깃 프리미엄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는요. H 있으면 한 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채권 금리가 대체적으로 인하하게 되면요. 환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환율도 아마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채권에 만약에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환해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또 환해지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자, 미국채 30년짜리에 투자가 되면서 옵션은 대략적으로 30% 내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목표 분배율은 연 12%, 그리고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도 비슷합니다. 옵션의 30% 내외, 연 12%. 자, 그러면 A 종목을 선택할까요? B 종목을 선택할까요? 뭐 취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해지가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뭐 타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는 노출인데 한 30% 내외 정도 옵션에 반영되는 걸 운용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솔을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라이즈. 자,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자, 미국채 30년에 투자되고 있고 커버드 콜인데 얘는 비중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00% 비중으로 운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30% 비중으로 운용되는 것인가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가 커버드 콜 몇 퍼센트 비중인지 예전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 달에 다시 정리하면서 못 찾았어요. 이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은 12%고요. 자,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합성 전략은요. 자, 미국채 30년과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혼합해서 운용을 하면서 목표 분배율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12% 정도대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자산 운용사는 삼성 자산 운용이 대체적으로 많이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이 채권인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1위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입니다. 자, 분배율은 1.12%, 채권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 좋아졌냐면 8월 1일 저녁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가 언제 발생될지는 예측은 해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고금리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의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형태의 금리 인하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면요. 아마는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대부분 보여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간 12% 정도 주기 때문에 분배율 수준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채권 수익률은 아무튼 지난달에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한 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합 수익률도 대부분 하위권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H가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가 있는 것, 아니야 그래도 한 노출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H가 없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들콜 중에 국내 주식 5종목 상장되어져 있고요. 목표 연배당률은 연간 12% 내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내 이런 커버들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미국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입니다. 아마 좀 오타가 있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대부분 먼슬리 옵션으로 편입이 되다가 최근은 아닙니다. 최근은 아니고 위클리 옵션이 이제 포함되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고 있듯이 자, 라이즈 200이라고 하는 건 코스피 200 지수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아이들 가지고 커버드콜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국내 상장들은 옵션에 100% 다 반영되는 형태지만 자, 요 OTM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OTM. 자, OTM은 완만한 상승을 했었을 경우에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낮지만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도 주가지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쫓아가는 형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한데 자, 위클리 커버드콜의 경우는 일단은 옵션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다른 커버드콜 종목보다는 연간 분배율 수준이 조금은 더 높구나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등가격과 뭐 외가격 이런 옵션의 또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 외가격은 대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일부 베팅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월배당 ETF 중 커버드콜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요. 다 등가격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요. 자, 분배금 수준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위클리 커버드 콜이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5% 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해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하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요. 자, 종합순위에 있어서는 50위권으로 대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러한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분배율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상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다음은 채권입니다. 자, 미국 채권 11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 중에 커버드콜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많이들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이 상장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산 운용사에서 채권 상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할 수 있는 최대 분배율은 한 6에서 한 7%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거의. 자,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자, 일단은 30년 만기 채권, 그 다음에 액티브 H, 환 해지 상품, 환 해지 상품. 다만 얘는 하이힐드 채권. 자, 그러면 미국 채권에 있어서는 종류가 크게 첫 번째로는 국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이힐드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자 수준에 있어서는 뭐가 가장 높을까요? 하이힐드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그 다음에 국채 순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하이힐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회사채, 국채는 사실 뭐 다 30년짜리가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채랑 비교해 보면 국채의 변동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채들은 만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자,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분배율 0.59%로 이번 달 분배금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의미 없는 바 일단 책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하이힐드 액티브 채권의 경우도 분배율이 높았습니다. 수익률도 0.91%, 종합 수익률 1.44%로 한 중간 정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도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그래서 하이힐드 액티브 상품들의 분배율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었다. 자, 4위의 경우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냥 이름만 쭉 다 비슷비슷하고요. 30년 국채를 추종하는 이러한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위의 경우는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인데요. 물가 연동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분배금을 지급하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거나 물가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분배율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사실 분배금 수준에 있어서는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있으니까 환해지 상품 분배율 0.33%, 수익률은 마이너스 0.76%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위, 8위의 경우는 이제 회사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운용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편입된 종목들도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H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환해지와 환노출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한 뭐 중간 정도고 얘네들은 사실상 월 배당을 받을 목적보다는 그죠? 최근 시점에서는 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편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마 다 채권인 것 같습니다. 자, 9위의 경우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냥 비슷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라이브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자, 일단 엔화 노출의 경우는 엔화가 낮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 노출이기 때문에 엔화에 따른 뭘 얻을 수 있다? 환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얻을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800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900원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 차익과 그 다음에 자,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상품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국내 채권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채권은 인기가 없다. 근데 배당률은 생각보다 많이 주기는 합니다. 인기가 많이 없어요. 거래량도 대부분 없고요. 자, 일단 라이즈 25-11은 25-11, 25년 11월 자,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러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만기 매칭 채권이라고 하고요. 자, 분배금은 160원 줬고요. 분배율 0.3%, 수익률 0.3%로 4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금융채 액티브, 라이즈 중기 우량 회사채. 금융채는 이제 뭐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분배율은 이번 달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중기 우량 회사채도 이번 달 분배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고요. 25-03은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 3월 되면 해당 상품들은 상장 폐지가 되고 확정된 만기 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과 뭐 수익률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대체적으로 국내 채권은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들은 매력들이 별로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매수했었을 것 같은 슈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배당률은 한 3에서 최대 4%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분배율 수준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1에서 0.36%로 3에서 4%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도 H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그래도 마이너스 0.85 떨어졌는데 이 슈드에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5%대의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슈드가 상당히 괜찮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순위도 대부분 다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선택할 때 H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부분들만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라인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둘 다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및 글로벌 주식입니다. 7월 기준으로 한 종목이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대만테크 관련된 고배당주가 추가가 됐고요. 목표 연 배당률은 3에서 4%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중요한 건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거래량도 거의 없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1그룹의 경우는 대부분 다 성장 중심입니다. 자, 보시면 S&P 500에 추종되는 거, 미국 다우존스 30지수, 미국 S&P 500, S&P 500에 추종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상당히 낮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을 대부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ETF 상품에 월배당 주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없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그룹의 경우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배당킹, 배당기조, 자, 미국 캐시카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름만 보면 되게 멋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킹의 경우는 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 그 다음에 배당기조의 경우는 25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 근데 현실적으로 분배율 수준은 다른 ETF에 비해서는 매력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에 따른 수익률들은 이번 달에는 상당 부분 좋은 편이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마 배당으로서는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자, 다음은 3그룹 글로벌 주식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단 타이거 글로벌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는 이번 달에는 수익률이 저조했고요. 분배율은 사실 보니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상장된 이제 코덱스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얘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다음 달에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배분형입니다.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으면 대부분 자산 배분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최고 분배율은 한 15%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품군들입니다. 자, 그래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항상 부동의 1위입니다.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일단 커버드 콜 30%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슬리, 미국의 테슬리인데 한번 접속하셔서 연간 분배를 보시면은 현재 보니까 한 80%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슬리가 30%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7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분배율 많이 주면서 이제 국내 채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 이러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부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다만 혼합자산의 특징들은요.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어느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주식과 채권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 있어서는요. 대부분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면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아니면 편입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위의 경우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배당 많이 주는 주식 5개 ETF들, 채권 5개 ETF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도 있고요. 고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들도 편입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분배율 수준은 한 7%대를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고요. 한 1년 정도 계속 보고 있는데 가격 변동폭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40%, 채권 60%로 편입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위의 경우는 이름은 괜찮은데 매력이 없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는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데 여기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분배율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혼합한 자산에 있어서는 한 1위 종목, 그 다음에 요 2위 종목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현재 리츠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배율은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뭐 많게는 한 7에서 8%대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위 종목은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종목입니다. 분배율을 이번 달 상당히 많이 줬네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89% 하락했고요. 종합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분배율 수준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위의 경우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뭐 국내 리츠와 맥커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분배금 15일로 주는 아입니다. 분배율이 높았지만 수익률은 썩 좋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3위의 경우는 플러스 K 리츠 FM 맥커리 인프라 포함되어져 있고요. 얘는 분배율도 좋고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4위의 경우는 우리 한국부동산 탑 3 플러스, 얘도 분배율 수준은 중간,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5위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환해지 상품이고요. 얘는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서 이것도 박스를 빼먹었네요. 자, 5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리츠가 상당 부분 수익률이 꽤 좋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6위의 경우는 라이즈, 자, 글로벌 리얼티 인컴인데요. 얘는 맥커리랑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은 우리가 절세 계좌 안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는 없지만 해당 종목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은 뭐 연평균 7.33%를 목표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배당에 있어서는 4.2% 정도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위입니다.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H 종목, 해당 종목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8위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얘도 맥커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번 달에는 수익률은 좋았는데 분배율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9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입니다. 그래서 국내 리츠와 채권이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수익률은 3.7이, 분배율은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각 자산군별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 한 달은 국내 주식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커버드 콜 상당히 괜찮았고요. 미국 주식, 그리고 슈드도 상당히 괜찮았고 리츠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다만 재미난 사실은 가격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미국 주식도 마이너스 5.27에서 5.04, 커버드콜도 마이너스 6.37에서 9.93%로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는 슈드의 경우는 이번 달에는 대략적으로 잘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투자라는 걸 한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뭘 사실래요? 올라간 걸 사실래요? 아니면 떨어진 걸 사실래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진 걸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가격 추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뭐 직전 1개월이 조금 짧다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떨어진 이러한 자산군들의 추가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의 배당금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자, 끝으로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TF의 모든 종목을 매수했다면 현재 69개 중에 한 67개 종목까지는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종목의 투자 비중은 1.4925입니다. 그래서 67개 종목 하면 100%가 되고요. 이번 달 7월 기준으로는요, 월 수익률은 1.63%, 월 분배율은 0.54%로 종합수익은 2.17%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인기 없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 자산들은요, 가격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믹스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 중심과 그 다음에 국내 채권 인기 없는 대부분의 기초 자산만 제외하면요, 월 분배율 수준은 0.54가 아니라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초 자산을 혼합했었을 때 장점은 가격 변동폭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51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